선망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에겐 자주 쓰이지 않는 생소한 용어일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바로 술을 거하게 먹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를 때나 병원에서 건강검진할 때 약이 덜 깨어 헛소리를 하는 등의 단시간의 모습도 이 범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술을 자주 먹고 소위 말해 꽐라가 되는 사람은 선망 증상을 자주 보이는 선망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도 술을 먹고 인사불성인 친구를 곁에서 보면 그렇게 재밌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얼마나 재밌으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나중에 두고두고 보여주며 놀리기도 할까? 하지만 시각을 바꿔서 술도 안 먹은 내 가족이 매일 이렇게 술에 취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건 비극이 될 확률이 높다. 오죽하면 암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게 치매, 소위 말해 이 선망 증상이다. 선망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는 몇 가지 썰들을 풀어보고자 한다. 샷. 너는 누구니? 엄마, 나야 엄마 딸. 제일 흔하게 선망 증상을 볼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인 치매에 관련해서 먼저 얘기해보겠다. 나이 들면 걸리는 게 치매다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보호자, 즉 가족들은 현실과 지옥으로 오갈 수도 있다. 가볍게는 건망 증상, 집중력 및 인지력 저하에서 시작해 가족을 못 알아보는 것, 폭력적으로 모습이 변한다거나 몇 시간 동안 허공에 혼잣말을 하고 비속어를 쓰고 경우에 맞지 않는 말, 그리고 엄마 아빠를 찾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증상이 심해지면 사실 보호자들이 이런 잠재적인 위협을 집에서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에 읽었던 박경철 의사의 책에서 봤던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부부가 외출하고 돌아오니 단둘이 있던 어린 손자를 큰 솥에 끓여놓은 시어머니. 응급실에서도 근무했었던 내가 그 정도의 케이스를 실제로 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현재는 노년 환자들을 병동에서 주로 보는 필자는 매일 환자들이 약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많은 양의 진정제를 먹고도 침대 난간을 넘어 바닥으로 내려오거나 떠나간 이의 이름을 몇 시간 동안 반복해서 말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며 치매 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것을 매우 수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내가 담당하는 환자들의 가족 이름을 따로 물어보지 않고도 자연히 외우게 되었다. 보호자들은 면회 와서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돌아가곤 한다. 정말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비극인 것이다. 비록 노화에 따른 자연의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치매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닌 내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인 만큼 평소에 치매에 대해 할 수 있는 만큼 예방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기운이 넘치면 핵폭탄? 치매는 주로 기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반면에 젊은 사람에게 선망이란 증상이 발생하면 어떨까? 컨트롤 타워인 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데 근육과 모든 신체 기능이 건강하다. 말 그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핵폭탄급이다. 당장 일상에서 술을 많이 먹고 다른 이와 싸우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사람만 봐도 상상은 될 것이다. 그런 지루한 얘기는 건너뛰고 내가 병원에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대형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나이가 40대 정도로 젊은 남자가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 입원했다. 입원 당시에는 질문에 대답도 잘하고 인지력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는데 조금 지켜보니 이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환자들의 수액과 정맥주사제를 투여하던 업무를 맡았던 나는 저 환자에게도 또 지긋지긋하게 주사바늘을 여러 번 찌르겠구나 생각하며 묵묵히 할 일을 했다. 중환자실에서는 선망 환자가 워낙 많고 위험한 상황도 발생해 보호자들에게 동의를 얻고 팔과 다리, 더 나아가 가슴까지 보호대로 억제한다. 하지만 이 보호대란 것을 해도
팔다리가 묶인 상태로 잠시도 쉬지 않고 온몸으로 계속 정적인 운동을 지속하면서 나대고 있으면 묶어놓은 부위도 점점 헐거워지고 정맥 주사의 삽입 부위를 압박해서 주사가 빠지는 일은 허다한데 혈관 안에 제대로 위치하지 못한 바늘 때문에 수액이 엄한 대로 들어가기도 한다. 이로 인해 팔다리가 붓거나 하지 않으면 차라리 다행이다. 물론 보호대를 안 하고 있다면 말할 것도 없다. 환자가 자기가 착용하고 있는 혈압계, 심전도 모니터는 물론 거추장스러운 바늘을 제일 먼저 뽑아버리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일상이니까 사실 그러려니 했다. 바쁜 업무에 정신이 팔려있던 어느 날 갑자기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 또 누가 안 그래도 시끄러운 이곳에 소음을 더하나 별일 아닌데 호들갑인가 했다. 그도 그럴 게 중환자실 안에서는 이곳저곳에서 환자들의 생체 신호에 따라 모니터에 알람음이 울리거나 인공호흡기의 오작동으로 큰 소리가 나는 등 소음으로 인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기 때문이다. 그걸 알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상황을 확인하고는 다들 놀란 소리를 내는 거다. 심상치 않음을 느껴 소리가 나는 라인으로 발걸음으로 옮겼다. 그러자 전에는 보지 못하던 광경이 눈에 펼쳐졌다. 아까까지 얌전히 보호대로 묶여있던 그 젊은 환자가 그것들을 모두 풀고 침대 밖으로 나와 머리맡에 걸려있던 수액거리를 손에 쥔 채 몽둥이처럼 마구 휘두르고 있었다. 그 비명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다니 당시 그 근무의 책임 간호사이던 선임이 라운딩 중 그 환자가 휘두르는 쇠몽둥이에 등짝을 맞으며 내는 소리였다. 나와 비슷한 연배의 남자 간호사와 나는 재빨리 주변에 방어가 될 만한 잡동사니를 아무거나 하나 집어들곤 선임을 구하러 갔다. 선임은 재빨리 자리에서 빠지고 다른 선생님들은 서둘러 전화로 보안팀을 요청했다. 보안팀이 오기 전까지 잠깐 사이에 침대를 몇 개 사이에 두고 나와 그 환자 그리고 같이 온 남자 선생님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시간만 조금 끌면 됐는데 운이 나빴던 건지 이상한 플라스틱 판때기를 들고 간 나와 달리 하필 나와 함께한 그 선생님은 그 환자와 똑같은 수액거리를 뽑아 손에 쥐고 있었다. 아마도 그 환자 딴에는 무기라고 생각되는 걸 들고 있는 그 선생님에게 위협을 느껴 생존 본능이 발동했나 보다. 나를 옆에 두고는 그 환자는 갑자기 아까처럼 선망 증상으로 더 업된 근력으로 허공에 몽둥이를 난사하며 그 선생님께 다가가기 시작했다. 자리에 서 있던 내게 허공을 가르는 쇳소리가 들렸다. 저거 맞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었다. 나는 서둘러 허접한 판때기로 방어 자세를 취하고 다가갔지만 환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게 어려웠다. 이내 나와 선생님 둘도 아까 그 선임 간호사가 당하고 있던 꼴이 되었다. 결국 들고 있던 수액거리로 처음 몇 번 나름 방어를 하던 남자 선생님은 이내 아! 하는 외마디 신음을 냈다. 수액거리는 일반적인 형태의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결국 그 끝부분에 머리를 한 대 제대로 맞은 것이다. 그러자 그 선생님도 아드레날린이 솟은 건지 갑자기 힘을 발휘해 어찌어찌 나와 환자를 간신히 제지하고 눕히는 데 성공했지만 영광의 상처인 것 마냥 머리 옆통수를 따라 피가 수직 무늬를 그리면서 흐르고 있었다. 상처의 직경이 어느 정도 되면서 깊기도 하여 얼른 소독카트에서 거즈를 꺼내 던지듯이 머리에 얹어놓고 응급실 과장에게 연락해서 진료를 봐달라며 다친 선생님 얘기를 하자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대충 정리하려고 주섬주섬 바닥에 떨어진 보호대들을 주워 그 환자에게 다시 묶으면서 잔소리를 하고 있던 찰나 이 폭력배에 빙의했던 환자가 갑자기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심정지 호흡이었다. 그랬다. 이 환자는 심장문제로 입원한 환자였고 몇 분 전에 격한 활동은 증상을 제대로 악화시킨 것이다.
진료 의뢰 전화를 받은 지 몇 분도 안 되어 응급실 과장은 다시 코드블루. 심정지 환자 방송에 중환자실 노출되었고 심폐소생술을 몇 번 지속하던 이 환자는 몇 분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이내 흰보에 쌓인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되었다. 선망. 사람이 시스템 에러에 걸리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치매 때문이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이 급성기 질환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며 몸이 회복되면서 이내 그런 증상은 사라진다. 평소에 온전히 판단하고 격이 있는 통제된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건강한 모습은 이렇게 보면 참 축복이다. 부모님이 나를 잊으시기 전에 건강하실 때 효도 많이 하고 현재 나의 건강함에 감사하며 살자. 치매 환자 그리고 아울러 모든 몸이 불편한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고생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시야 또한 넓힌다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